주호민 씨 사태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호민 씨에 관련된 기사가 어김없이 쏟아지고 있고요. 깜짝 놀랄 눈물 젖은 사과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사태이며 주호민 아들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 더욱더 크게 확산됐길래 황당한 기사까지 나왔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이 주호민 씨 사태는요, 주호민 씨 본인이 탄원서를 꼭 제출해서 특수교사분의 선처를 바라겠다 라고 말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감도 동참한 탄원서가요, 아직까지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 탄원서의 숫자만 650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주호민 씨 고소건에 대하여 특수교사분을 위한 탄원서를 끊임없이 제출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애시당초 굉장히 빠르게 진압될 수 있었던 이번 사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기소가 된 가운데 이를 향한 선처를 호소하는 학부모, 교사들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의 심리를 맡은 수원지방법원 형사 9단독에는 지난 11일 기준 이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650건 이상 접수가 되었다. 지난달 28일 80여 건의 탄원서를 시작으로 연일 선처를 호소하는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탄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기소 이후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의 복직을 결정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지난 3일 어려운 실정에도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들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다.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상황 속에서 650건 중에 이 주호민 씨의 탄원서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만약 탄원서가 제출이 된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기사를 통해 대서특필이 됐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기존에 전달해드렸던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탄원서를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법원의 입장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찌됐건 참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호민 씨 사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사과 한마디 없이 특수교사분의 혐의를 어떻게든 사실화하려는 주호민 씨의 이 눈물 어린 노력과 행동들이요, 이런 사태까지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주호민의 아들이 전학을 가게 된 배경에는 장애인이 많아진다라는 민원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호민 아들이 전학을 간다라는 사실에 많은 학부모들이 장애인이 많아진다, 이런 민원이 쇄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니까요, 장애아가 많아지잖아, 주호민 자녀를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글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주호민 웹툰 작가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증설이 추진이 되자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장애 아동이 늘어난다 라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특수학급의 증설을 막기 위해 이 주호민 작가가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는 지난해 6월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달라 경기도 교육청에 이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이 주호민 작가 아들에 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자 나름 개선 방안을 내놨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 주호민 씨 아들이 다니던 이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 아동이 총 8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교육법은 한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을 추가하게 된다면 반을 증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8명이 작아 보이는 숫자지만 한 학급 기준으로는 6명을 추가할 때는 반을 아예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학생들과 특수 학생들을
섞어서 교육할 수 있는 이 특수학급반 자체를 증설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연대 측이 제시한 방안이 특수학급을 고학년 반과 저학년 반으로 하나씩 나누면 어떻겠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법률을 검토하고 이 초등학교가 증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설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초등학교의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들은 일명 특수학급 증설이 되면 이 근교에 맞춤반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많이 전학이 올 것이다. 법이라는 잣대의 피해자는 187명의 비장애 학생들이다. 반을 2개로 늘리면 법적 수용 가능 인원이 12명으로 늘어나지 않냐. 장애인 아동들이 학교에 많아지는 거다. 비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이 부족해진다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주장이 터져나온 거죠. 학부모들은 이 증설에 반대하는 간담회를 열거나 학교 정문 앞에서 반대 서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증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초등학교에서도 특수학급 증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학교의 교감은 부모연대 측에 특수학급 증설은 장애인 부모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공동체가 모두 합의를 해야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법에 따르면 이는 사실 협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주장은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 반대 여론을 이기지 못했던 주호민 작가는 아들을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냈다고 해요.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전학을 하면서 이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은 무산이 된 것이죠. 결국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증설을 추진해 봤지만 주민 작가의 자녀가 전학을 가면서 인원이 줄어들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참 어찌 보면 씁쓸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한 학부모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면 장애 아동들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경에는 주호민 작가 아들의 책임이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의견들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 아동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주호민 작가의 아들의 행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널리 번지고 있지 않죠. 같은 학급의 여학생들을 손찌검을 했다거나 바지를 내렸다거나 근데 이런 아동들이 2배로 늘어난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라면 찬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장애 아동들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라고는 하지만 실수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내 아이가 그런 피해를 당한다면 같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이 상할 겁니다. 만약 주호민 작가가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특수학교 교사를 특수학급의 이 특수교사분을 고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처하고 함께 화합하여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며 법적으로도 증설이 맞지 않냐라고 정당하게 주장을 했다면 이 학교 아마 더 많은 장애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급으로 증설이 됐을 겁니다. 또는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또는 다른 아동에게 그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 증설에 이 학교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할 일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주호민 작가의 이 여파가 수많은 장애 아동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사과조차 한마디가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몰래 녹음, 그때그때 판결이 달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변에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라는 주장의 얘기가 많다. 하지만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을 생각이다. 바로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인 문제에 계기를 줬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특수교사 A씨의 변호인이 이렇게 재판 전략상의 딜레마를 토로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사실상 그때그때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요번 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이 녹음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위법 수집의 증거였냐, 공익 차원이었냐,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갈리고 있는 거죠. 어떤 변호사는 이 주호민 씨처럼 교실에서 몰래 녹음을 한다면 그 자녀와 해당 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의 목소리까지 녹음이 된다. 그 자체로 지나친 음성권 침해이자 교사의 수업권 침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고성 또는 심각한 행동을 하는 소리가 대화가 아니라 증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이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주호민 씨 측은 대화의 톤이 아니라 내용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호민 씨가 확신하고 있었던 이 녹음기의 실질적인 법적 효력조차 투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투명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는 뭐 공익적 차원에서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 의견이 팽배합니다. 아마 법원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만약 주호민 씨가 처음부터 고소가 아니라 애시당초 선처를 했고 그 과정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고소로 가게 됐다면 많은 언론과 많은 대중들은요 안타까운 주호민 씨의 아들과 주호민 씨의 편에 서서 응원의 물결이 솟구쳤을 겁니다. 이것은 최근 전홍준 대표님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정말 눈물 어린 사과문이 또 공개가 됐죠. 누구의 입장문과 비슷하다. 왕의 DNA, 학부모 사과문에 주호민이 언급된 이유. 자,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의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왕의 아이니까 뭐 혼내서도 안 되고 반말도 안 되고 엄청난 갑질 협박 편지가 화제가 됐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 관련 이 내용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직급을 말한 적은 없지만 공직자 이메일로 담임에게 메일을 보냈다. 내가 한 잘못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미안하고 교사에게 보낸 내용도 치료기관 자료를 말없이 그냥 보낸 거. 교사한테 화난 이유는 아주 자세하다. 그러나 나는 교사를 그동안 존중해왔다. 몇 달 전에 결정된 교보위 처분은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지금도 아직이지만 징계받기 전에 얼른 하겠다. 이게 사과문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문이 사과문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대충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 공직자라는 사람이 올린 갑질 사과문이 이래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드린 자료, 왕 DNA 등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의 일부이며 교장 선생님과의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후 사정에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욕으로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들이 학교 종이 알림앱에 올라간 사실을 아는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했어요. 문제는 내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협박으로 느껴질지 몰랐다.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치료기관의 자료를 말도 없이 그냥 보냈고 공직자 이메일로 담임에게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공직자라는 거는 다 알았을 거다라는 반응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잘못은 기억나지 않는다. 혹시 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호민 씨는 이 정도의 사과문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사실 이것도 사과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호민 씨의 현재 사태는 저런 사과문 비스무리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주호민 씨 아들은 전학을 가야 되게 됐고요. 그 배경에는 장애 아동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일반 학부모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의 배경에는 지금 주호민 씨와 이 사과문을 작성한 공직자의 경우처럼 오히려 장애 아동들에게 일반 학급 아동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심어주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쟁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특히나 이 주호민 씨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주호민 씨의 최근 충격 행적까지 많은 이들에게 밝혀지게 되면서 더욱더 큰 비판과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한때는 마녀 사냥이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좀 쏟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글쎄요, 현재 상황을 두고 봐선 마녀 사냥이라는 의견보단 주호민 씨의 자업자득이다 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호민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 글자 검색만 해봐도요, 엄청난 뉴스의 양들이 쏟아집니다. 뭐 교육청, 또 이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런 집회들 정말 난리가 나도 아주 대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자신은 자신의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오히려 주호민 씨가 직접 고소한 또 선생님의 경우는 오히려 주호민 씨의 아들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더욱더 큰 분노를 일으켜내고 있는 상태죠. 특히나 이 주호민 씨가 말한 탄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죄 무죄에 영향이 없다. 반성을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이 법무법인의 이 노정원 변호사가 주호민 씨의 이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해당 교사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하는 건 본인의 고소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문제가 된 녹취를 듣고 사임을 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마 이 주호민 씨의 탄원서는 유죄, 무죄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양형이 나오게 된다면 양형에 많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그 판결에 대해서 탄원서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무죄가 나온다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법적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전 국민이 알 정도의 사건이 되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요, 일반 대중들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눈치 보이니까 탄원서 낸다고 하는 거 아니냐. 고소해놓고 나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애시당초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를 해도 법원에서 끝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알면서도 형사고소까지 해버렸다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냐. 다만 주호민 씨가 반성하고 있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이유가 컸을 것이다. 진정 반성을 했다면 특수교사분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를 드리던가 그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게 맞겠죠. 이런 반응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탄원서 낸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결국 자신의 생각에는 특수교사분의 잘못이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냐. 더불어 나아가서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되는 눈치껏 행동 아니냐. 자,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참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만 받아도 담임이 교체되는 이 아동처벌법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이제는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민 씨는 현재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입장문, 자, 마지막 입장문에 달린 댓글이요, 무려 13,000개입니다. 자, 이 13,000개의 댓글의 내용이요, 처참합니다. 처참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고요. 최신 순으로 봐도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직도 56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입장문 또 언제 올라오냐? 현재까지도 피해받은 교사님, 탄원서, 고소취하 왜 안 하냐? 하신다면서 왜 안 하는 거냐? 사람들이 파괴왕이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뻔뻔스럽다. 왕의 DNA를 불러들여서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타임라인을 정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9월 5일 주호민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여학생이 특수반으로 분리조치가 됐다. 9월 9일에서 10일 추석까지 학교는 휴무였다. 주호민 부부는 추석 중에도 선생님에게 계속 연락했다. 통합반으로 보내달라고 말이다. 9월 13일 아들이 불안 증세를 보인다며 녹음기를 넣었다. 자, 이런 타임라인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심지어 녹음기도 문제가 크다. 막다른 길이다. 이쯤 되면 이민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제는 갑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호민 씨의 사례가 나오게 될 거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수교사님을 오히려 응원한다. 특수교사분은 통신비밀보호법, 녹취에 대한 것, 녹음에 대한 것도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자, 심각해요. 이제는 주호민 씨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유튜브 채널 삭제하라고 하니까 뭐 하세요?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 주호민 씨에 대한 이야기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베스트 댓글, 인기 순으로 댓글 순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녹음본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내려보면 내려볼수록 슬쩍 입장문을 고쳐놓는 것도 황당하다. 진정성 있게 사과했으면 마무리가 될 일을 크게 키우고 있다. 녹음본을 공개해라. 잘못에 대해 인정해라.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특수교사분에게 사과를 하고 인정해라. 하지만 단 한 차례의 사과와 단 한 번의 인정도 없는 상태이죠. 사람 인생 망쳐놓은 거 아니냐. 왜 입장문마다 본인만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냐. 불법 녹취는 범죄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특수교사분은 경찰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텐데 그동안 방송 촬영하고 웃고 떠드신 거 잘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은 조용하십니까? 이런 말도 있고요. 진짜 실망이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주호민 씨의 입장문, 수정, 자신의 억울함만을 드러낸 이런 입장문만이 아니라 촌철살인하는 댓글들을 삭제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내려보면 내려볼수록 정말 이 주호민 씨에 대해 옹호하거나 재평가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대다수는 어떻냐? 대다수는 주호민 씨에 대한 이 비판에 대한 의견만이 쏟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나 녹음본에 대한 공개에 대한 의견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어요. 만약 이 주호민 씨가 녹음본을 공개했을 때 벌어질 이 뒷감당,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고소도 안 하는 특수교사분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반성문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안하실 텐데 병원에 차라리 입원을 해라. 입장문 올라온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하나도 없다. 스스로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황당하다. 여론에 당황하시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특수교수 선생님을 위해서 사과하고 힘써라. 모든 입장문마다 불안하고 두려웠고 혼란스럽고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라고 적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여론이 나빠지니 변호사도 사임시키고 탄원서도 쓴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정말 많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 주호민 씨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주호민 씨의 아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을 한 최악의 사례로서 남게 된 겁니다. 참 보면은 이런 작가님의 의도와 결정 없이 마치 독단적으로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한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진다. 근데 사실이 아니라라고 이지도 유튜버에서 밝혀지게 됐죠. 이것은 의뢰인의 선택이 없이는 절대 선임계, 사임계 제출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어디까지 가느냐? 주호민 씨의 아들분에게도 이 영향이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육계,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 발달 장애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에게도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주호민 씨의 사건을 통해 통합교육,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냐?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까지 각종 정치인들, 의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에 관련하여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집회를 열고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거죠. 참 어찌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말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주호민 씨의 댓글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 주호민 씨 같은 경우도 최신 댓글에서까지 끊임없이 비판, 비방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민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재판 결과만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삭제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서는 이렇게 단번에 고소를 한 거 사과할 생각은 도대체 있는 거냐? 라는 이야기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민 씨 때문에 주호민 씨의 절친인 침착맨의 영상들에 싫어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제는 자신의 지인에게까지 이런 싫어요, 테러까지 나올 만큼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참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주호민 씨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말도 지금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호민 씨의 이 최근 마지막 영상, 이 영상에도 꾸준히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1초 전에도 달리고요. 3분 전에도 달리고요. 이전에 피자 업체도 광고가 중단됐고 TVN 방송도 중단됐고 이거 방송국에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소송 취하 안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자폐 아동을 육아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주호민 씨 덕분에 저희 아이와 어울리려고 하는 아이들이 확 줄어들었다. 같은 학부모들조차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뻔뻔하다. 사실 주호민 씨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영향을 주던 주지 않던 사과문 발표와 고소를 취하하고 이런 행동들, 탄원서도 자신이 말한 것만이 아니라 제출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탄원서 제출조차 아직 되었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지 않죠. 또는 주호민 씨의 경우 지금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뒤집을 수 있는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녹음본, 원본을 공개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호민 씨는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댓글을 삭제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호민 씨가 댓글을 삭제하면 뭐 하겠습니까? 주호민 씨에 대한 댓글이 수만 개씩, 그것도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탄원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고소도 취하하지 않았고, 사과문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만 잘못 보도된다 싶으면 바로 올라오던 입장문, 그리고 주호민 씨의 이런 모습들이 뻔뻔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사태까지 됐느냐? 제2의 주호민 사태가 터졌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또 아동 문제로 담임을 고소하게 된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의 학부모인 교육부 5급 사무관이 담임교사를 또 주호민 씨와 똑같이 고소를 해서 직위 해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와, 결국 이 담임교사분은요, 직위가 해제됐고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경우는요, 교사와 학교 측에 담임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적은 편지까지 보냈다고 해요.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 돼 등의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에 가두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이런 심각한 갑질 편지까지 적어서 지금 보이시죠?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며 협박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6월달에 복직했다라고 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해당 사무관은 오히려 본인이 대전시 교육청으로 전출해 가버리게 됐다고 해요. 자, 이런 갑질 사태가 주호민 씨 사태와 맞물리면서 점점 더 심각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주호민 씨가 끝까지 법적 고소를 끌고 가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맞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민 씨 사태에 대해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참 이 주호민 씨 사태 안타까운 이면도 있지만 그만큼 너무나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들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호민 씨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의견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미 그 시간이 훌쩍 흘러버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사태가 급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호민 씨에 대한 기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끊임없이 쏟아지는 기사 내용 중에 긍정적이거나 뭔가 희망적인 내용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더불어서 주호민 씨가 입장문을 발표할 때마다 대중들의 반응은 더욱더 싸늘해져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호민 씨 사태,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주호민 교사 고소 논란이 과연 정리가 될까? 관련 단체에서 중재까지 나섰다. 자, 기사 타이틀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특수교사와 장애 학부모의 대립 구도를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가 주시 측에 접촉을 했다. 교사 단체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난 7일 날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렸던 특수교사 또 학부모 시민단체 공동 집회 모습입니다. 쭉 내려보니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측이 장애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9일 교육언론청 취재에 따르면 7일 정부청사 앞에서 특수교육 관련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공동 집회 이후 11개 단체 관계자들은 인근에서 교육부에 요구할 공동 성명서 작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특수교사, 장애 학부모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너무 두렵다라고 해요. 장애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요, 주호민 씨의 논란이 사회적으로 너무 감정적 이슈가 되어 마치 모든 특수교사와 장애 학부모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법적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주 씨의 설득을 맡기로 했다.
장애부모연대에서 이 주호민 씨를 설득하려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일날 바로 어제죠. 이 주호민 씨 가족에게 이와 같은 뜻을 전했고 이 주호민 씨와 상의해서 조만간 연락하겠다라는 뜻을 또 이렇게 전달받았다라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특수교사 노조 측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수교사에게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나 밝힐 입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부모연대에서는 이 주호민 씨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좀 이렇게 법적 문제가 아니라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시켜보자 라는 의미에서 연락을 했고, 주호민 씨 측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가족 측에서 한번 주호민 씨와 상의해서 연락을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 반대로 특수교사분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교사 노조 입장에서는요, 또 그냥 가만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호민 씨 사태가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컸으면